살아있는 땅. 땅은 정말로 소중한 생명체와 같습니다. 땅은 날마다 변하지요. 어떤 변화는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땅은 봄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어 질퍽거립니다.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서는 아주 딱딱해지지요. 하지만 너무 천천히 변해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변화도 많습니다. 겨울이면 산비탈에 스며든 물은 꽁꽁 얼어서 바위를 부서뜨려 버립니다. 봄이면 비가 내려서 부서진 바위 조각을 언덕 아래로 천천히 씻어 내립니다. 몇십 년, 아니 몇백 년, 아니 몇천 년이 지나고 나면 한때는 산의 일부였던 바위는 둥글둥글한 돌멩이가 되어서 저 아래 계곡 여기저기에 놓여있게 되지요. 땅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흙이라고 하는 맨 꼭대기층은 가장 기름지지요. 식물들은 겉흙에서 삽니다. 또한 수많은 작은 동물들도 겉흙에서 삽니다. 겉흙 밑에는 찰흙층이나 자갈층, 모래층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바위들과 둥근 돌로 된 안반층이 있습니다. 95m쯤 아래에는 화강암층이 있는데 이것이 땅거죽입니다. 눈이 녹거나 비가 내릴 때 물은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겉흙을 통과하면서 물은 깨끗해집니다. 물은 땅속 안반층에 있는 연못이나 강에 모입니다. 마실 수 있는 이 깨끗한 물을 땅 위로 끌어올리려고 사람들은 우물을 파지요. 겉흙의 일부는 죽은 동식물의 썩은 찌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흙을 부식토라고 합니다.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 때 부식토에 있던 무기물과 영양분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씨앗들 또한 겉흙에 묻혀 있습니다. 빛, 온도, 습도가 적당하면 씨앗에 싹이 트지요. 싹이 튼 씨앗들은 작은 뿌리로 무기물과 영양소를 빨아들이면서 자라납니다. 식물이 자람에 따라 잎과 줄기가 땅거죽을 뚫고 나와 따뜻한 햇볕 쪽으로 뻗어갑니다. 그러면서 뿌리는 반대쪽으로 땅속 깊이, 더 깊이 자라납니다. 뒤엉킨 식물의 뿌리는 바람과 뜨거운 해로부터 땅을 보호합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수보다 더 많은 생명체가 흙 한 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흙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대부분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수십억이나 되는 박테리아, 조류, 균류, 그리고 단세포 동물들은 너무나도 작아서 현미경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식물과 동물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은 죽어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흙 속의 미생물들은 죽은 동식물들을 단순한 무기질과 영양소로 분해합니다. 이 과정이 다 끝나면 부식토는 다시 새로워지지요. 그래서 새로운 씨앗들이 싹트고 새로운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자연은 이렇게 돌고 돕니다. 아무것도 버려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땅은 다시금 계속 새로워지니까요. 달팽이, 딱정벌레, 개미, 지렁이, 그리고 곤충들과 작은 동물들은 겉흙 안에 살거나 겉흙을 뚫어 굴을 만듭니다. 이 생물들은 죽은 식물이나 동물을 먹고 삽니다. 이들은 죽은 동식물들을 잘게 부수는데 여기에서 분해 과정이 시작됩니다. 지렁이는 흙을 삼키고 식물의 일부분을 썩게 하고 소화시킬 수 없는 물질은 아주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 배설합니다. 지렁이는 이렇게 땅에 거름을 주고 땅을 부드럽게 합니다. 또 지렁이가 굴을 파면 흙이 흐트러져서
식물의 뿌리에 물과 공기가 닿을 수 있게 됩니다. 땅속에는 또한 다른 동물들도 삽니다. 쥐나 두더지는 기다란 굴을 팝니다. 그리고 나무 뿌리를 갉아대고 곤충의 애벌레나 구더기들을 잡아 먹습니다. 토끼는 굴 속에서 삽니다. 출입구가 많고 그물같이 복잡한 굴입니다. 오소리 가족들도 비슷하게 생긴 땅속 집에서 삽니다. 여우와 좀 더 큰 동물들은 땅속 굴이나 구멍에서 새끼들을 키웁니다. 이 동물들은 지푸라기와 나뭇잎으로 보금자리를 만들고 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먹이를 모아두지요. 동물들은 땅속에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냅니다. 땅은 대개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좀 더 작은 식물의 뿌리처럼 나무 뿌리도 홍수와 폭풍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합니다. 숲속에 있는 뿌리, 떨어진 나뭇잎, 이끼, 풀은 모두 물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숲속은 서늘하고 물기를 머금고 있지요. 때때로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들판을 새로 만들려고 숲을 베어냅니다. 농부들은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려 곡식과 채소, 과일을 기르지요. 어떤 곡식은 닭이나 돼지, 소의 먹이가 됩니다. 또 농장의 한쪽 땅에서는 젖소가 풀을 뜯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빵과 우유와 고기를 얻습니다. 사람들이 식량을 생산하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해마다 땅을 갈지요. 봄에는 녹은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씨앗을 심습니다. 가을에는 농작물을 거둡니다. 추수가 끝나면 농부는 헐벗은 땅을 보호하려고 땅에 풀을 뿌려서 덮습니다.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면 그 영양소들은 흙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영양소를 다시 채우기 위해 농부들은 거름이나 다른 비료들을 줍니다. 농부들은 또 해마다 같은 밭에 다른 작물을 심습니다. 한 해는 콩을 심고, 다음 해는 목초를 심고, 그 다음에는 밀을 심습니다. 현명한 농부는 땅을 망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 흙에다 인공 비료를 주는 농부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화학양품을 농작물에 뿌려서 식물에게 해로운 곤충을 없애고 질병을 막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땅에 같은 작물만을 심는 농부들도 있습니다. 이런 농사법은 농작물을 더 많이 거두어 들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땅을 망가뜨립니다. 흙 속에 사는 작은 생물들이 해를 입게 되니까요. 지렁이는 인공 비료와 화학약품으로 덮인 땅으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땅의 영양분은 서서히 없어지게 되지요. 이런 땅에서 새 작물을 재배하려면 농부는 점점 더 많은 비료를 땅에 뿌려야만 합니다. 땅에는 석탄, 철, 구리, 그리고 값비싼 보석과 같은 귀중한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원을 찾으려면 온 산을 다 파헤쳐야 합니다. 화강암이나 다른 쓸모 있는 돌을 손에 넣으려면 언덕 중턱까지 파헤쳐 거대한 채석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준설기로 모래와 자갈을 호수나 강바닥에서 퍼올리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나무를 얻으려고 숲 전체를 자르기도 합니다. 땅속 깊숙이 뚫린 구멍에서 석유를 퍼올립니다. 넓은 황무지를 가로질러 뻗친 관을 통해 천연가스를 운반합니다. 자연이 수백만 년 동안 만들어낸 것을 사람들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다 써버리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거의 모든 땅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여 있습니다. 건물들은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공원이나 정원에서나 간신히 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나 꽃과 나무와 풀이 자랄 수 있지요.
때때로 바람이 먼지와 아주 작은 흙 알갱이들을 실어와 여기저기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보도에 갈라진 끈 사이로 식물이 살 수 있을 만큼 흙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잎기가 자라고 다음에는 풀이 싹트고 드디어 꽃이 피어나지요. 아무리 작은 흙 알갱이라도 생명을 순환하게 합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더운 날에는 땅이 따뜻하고 메마르게 됩니다. 비가 쏟아진 뒤에는 차갑고 촉촉해집니다. 땅바닥에 앉아서 땅을 느껴보세요. 흙 한 줌을 손에 쥐어보세요. 손가락 사이로 흙을 흘려보세요. 얼마나 부드럽고 잘 부스러지고 얼마나 냄새가 좋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땅을 잘못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속 줄 것입니다. 땅은 단 하나뿐인 우리 집이에요. 땅은 쉬지 않고 변해갑니다. 땅은 아주 소중한 생명체와도 같답니다.